앞서 우리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뭐 바꿨냐면, 자, 새로 고침했을 때는 현재 모드는 웰컴. 근데 이제 누구를 클릭하든 우리가 모드를 리드로 바꿨어요. 그냥 리드로 바뀌면 아까 앱.js에서 리드일 때 요렇게 해놨거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CSS를 클릭했어요. 그럼 저기에서 누가 바뀌면 될까요? CSS를 바뀌었다라고 하면 지금 HTML은 이 어디 있습니까? 메뉴스라는 저 배열 안에 지금 무조건 0번째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0번째 안에 타이틀의 내용을 지금 출력한 거란 말이야. 여기는. 자, CSS를 클릭했다라고 한다면 누구? 얘가 몇 번째죠? 1번째, 그지? 1번째의 값이 여기에 숫자가 바뀔 수 있게끔 하고 여기 숫자만 바뀔 수 있게끔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자, 저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은 변수명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사용자가 뭘 선택했는지 선택한 그 번호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위에 올라가 볼게요. 이 번호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스테이트 안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밑에다 적어볼게요. 모드 밑에다가 사용자가 선택한 selected의 id라고 해볼게요. 좀 줄여서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임시로는 그냥 e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selected id. 자, 그러면 저 번호를 이제 여기에 쓰자고요. 어디에 쓸 거냐면 여기에 쓸 거예요. 숫자가 이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스테이트 안에다가 selected id 해서 넣어 주셨습니까?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한 번 더 가야 되겠네요. 자, 앱.js에서 지금 이제 selected id라고 해서 숫자 1을 일단 임시로 넣어줘 봤고요. 여기에서 리드 모드일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사용자가 클릭한 거의 번호와 일치하는 요소, 그 일치하는 요소가 만약에 사용자가 선택한 게 2번이다 라고 한다면 2번 항목에 해당하는 얘 안에 타이틀과 설명이 여기에 나오도록, 즉 변수명 얘를 바꿀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리드 모드라고 한다면 여기에 할 일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할게요. 스테이트의 모드가 리드라고 한다면, 자, 지금 요 테크닉, 지금 작성하는 이 테크닉은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뭐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문장으로 먼저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한글로.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지금 메뉴들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용자가 선택한 번호가 네가 가지고 있는 번호랑 같니? 그래서 아니요. 그럼 넌 패스. 넌 같니? 네, 전 맞아요. 그럼 넌 몇 번인데? 저는 1번이요. 마치 우리가 jQuery나 자바스크립트에서 for each나 each를 쓰듯이 여기에 얘들마다 할 일이라는 걸 쓰려고 합니다. 자, 이 지금 생활 코딩의 여러분 교재에서는 each를 쓰지 않고 뭘 썼냐면 for each를 쓰지 않고 뭘 썼냐면 그냥 또 while문을 썼어요. 반복문으로. while문을 이용해서 변수명을 하나 초기화를 하고, 우리가 while문의 문법은 여러분 좀 전에, 자, 기본적으로 앞에 초기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일 때 어디에 있는 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반복한대요. 그리고 반복을 한 다음에는 얘가 증감이 여기에 있어요. 값을 늘릴지 말지. 이 문법을 이용해서 지금 반복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구현할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올게요. 자, 메뉴스마다 할 일이 있대요. 메뉴스마다 지금 속성을 하나 좀 넣어 줄 거예요. 여기에서 잠시만요.
뭐를 더 넣을 거냐면 여기에 반복문을 쓸 때 my nev 좀 가볼게요. my nev에서 A 태그들마다 사용자가 누굴 클릭하는지 알 수 있게끔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아까 얘에서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예, for each가 있습니다. for each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를 두 번째 매개 변수라서 쓸 수 있었어요. 내려와 보면 for each에선 여기 클릭한 게 누군지와 걔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를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인덱스 번호 0번, 1번, 넌 몇 번째니? 라고 해서 얘입니다. 라고 해서 저걸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순번을 찍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생활 코딩의 책에는 근데 얘를 안 썼어요. 얘를 썼으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for each가 ES6고 ES6는 I에서 안 들어가니까 안 쓰지 않았을까요 싶은데 얘가 만약에 이 for each로 해서 클릭한 녀석의 인덱스 번호를 쓸 수 있는 이걸 안 쓴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그게 몇 번째인지 파악할 수 있는 두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A 태그에다가 직접 아이디를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법도 꽤 많이 썼습니다. 여기에다가 데이터. 자, 지금 이거 HTML이에요. HTML에서 데이터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게 순수 그냥 HTML이다.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 HTML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ID하고 여기에다가 뭐 0이니 1이니 2 해서 넣어놔서 사용자가 클릭하면 얘가 클릭한 그 요소의 속성명 중에 데이터 아이디의 값을 가져와서 0번을 클릭했구나 1번을 클릭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우리가 속성을 넣을 때 앞에 사용자 속성 해서 여기 데이터로 시작하는 걸 쓰면 이거 웹표준 어기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속성을 쓸 수 있는 거였죠. 네. 자, 이걸 이용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숫자가 찍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숫자는 어디에도 있냐면 위에도 썼었어요. 여기에 보면 데이터 배열 안에 0번째 아이디가 지금 누구예요? 앱.js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앱.js에서 우리가 이 메뉴스라는 걸 생성할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의 속성으로 너는 1번, 너는 2번이라고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쓰려고 다시 가볼게요. my nev입니다. my nev에서 얘를 먼저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키는 리액트가 이건 몇 번째니라고 해서 얘가 내부적으로 쓰는 거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요거. 우린 지금 누굴 클릭해요? A 태그를 클릭하잖아. 만약에 이 li에 있는 저 키값을 활용할 거면 우린 또 뭐 해야 됩니까? 클릭한 거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키값의 번호를 가져와 라고 또 스크립트를 써야 되잖아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릭한 그 요소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아이디의 값을 가지고 와서 이게 1번이면 얘가 1번이면 여기까지 일단 쓰셨습니까? 네. 앱.js에 다시 가볼게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제 저 숫자를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저 숫자랑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저 숫자랑 일치하니? 일치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HTML 요 링크를 클릭했다는 얘기고 링크를 클릭했으니까 그 번째 타이틀과 DSC를 누구한테 넘겨준다? 여기 my article한테다가 넘겨준다. 그걸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변수명을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서 우리가 read일 때 아까 임시로 0번째 값을 넣어놔서 출력되게 했었지만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클릭한 그 요소의 데이터 아이디의 값이 메뉴스의 각 항목들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너네 라고 해서 그 번호 안에 있는 타이틀과 DSC가 여기에 저장되게 하려고. 자, 제가 HTML을 클릭했어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숫자 몇 번이죠? 1번이죠. 지금 my nev에서 아까 여기에 데이터 안에 0번째 안에 1번째 안에 걔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요 위로 올라가서 요 아이디가 지금 얘가
인덱스 번호가 0번부터가 아니라 우리는 1번부터 해놨다고.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란 말이에요. 자, 사용자가 만약에 얘를 클릭했어. 그러면 클릭한 거 안에 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아이디의 속성을 가져와요. 몇 번째 클릭했는지 모르겠으니까. 물론 for each를 썼으면 쉬웠지만 몇 번째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으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아이디를 가져와서 그게 1이래. 자, 그러면 그 1 가지고 첫 번째 이 녀석한테 일을 시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사용자가 클릭한 저 데이터 아이디가 맞니? 아니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랑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랑 맞니? 네. 라고 하면 사용자는 누굴 클릭했다는 얘기예요? CSS 얘를 클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그러면 너는 너의 타이틀과 너의 DSC의 값을 가져와서 누구한테다가 얘한테다가 넣어주겠다. myNave의 아이디 썼습니다. 이건 0이죠. 그치? 이게 누구예요? 데이터가 누구야? 데이터가 누굽니까? myNave한테 일을 시킬 때 데이터는 myNave한테 일을 시킬 때 데이터는 여기 있잖아. 데이터는 누굴 넘겨주고 있어요? 메뉴스라는 배열을 넘겨주고 있죠. 그죠? 메뉴스라는 배열에는 0번째가 누구예요? 얘잖아. 얘가 가지고 있는 ID 값을 둔다고 했잖아. 여기에 ID. 그러니까 얘가 몇 번이에요? 1번. 이해됐습니까? 자, 저 1번과 얘들 여기에 가지고 있는 메뉴스의 항목들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while 반복문을 이용해서 지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내려와서 어디 갔냐? 모드가 리드일 때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while 반복문은 초기값 i는 0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문을 작성해서 while에서 이 조건이 참일 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한 다음에는 i를 하나씩 올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냥 쓸게요. 자,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클릭한 그 요소의 데이터 아이디의 값이 메뉴의 각 항목에 들어있는 항목과 같은지 같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의 아이디와 얘를 쓰겠대요. 자, 일단은 지금 클릭한 그 요소의 아이디 값을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자, 데이터 아이디라는 걸 쓸 건데, 자, 데이터 아이디는 어떤 식으로 넘어올 거냐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지금 myNav 좀 가봅시다. myNav에서도 수정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는걸? 잠시만요. 자, 지금 뭘부터 해야 될까? myNav를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교재는 순서가 제가 보기엔 조금 이해하기 불편하게 돼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할 때 우리가 지금 누가 작동해요? 얘 onChangePage라는 함수가 작동하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사용자가 몇 번을 클릭했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어디 있대요? 클릭한 이 요소의 데이터 id라는 속성의 값으로 숫자가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숫자가 몇인지를 알고 그걸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 거냐면 onChangePage라는 함수한테 넘겨줘야 돼. 자, 사용자가 얘를 딱 클릭했으면 onChange라는 함수에다가 지금 제가 이 HTML을 클릭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숫자 1이 넘어가야 된다고. 그죠? 제 2번을 클릭했다면 숫자 2가 넘어가서 저 넘어온 숫자가 얘가 이 함수가 할 일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app.js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app.js에서 지금 넘어온 저 데이터,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숫자가 얘가 가지고 있는 메뉴가 가지고 있는 0번째 안에 아이디 너랑 일치하니? 아니요. 두 번째 안에 있는 얘와 일치하니? 아니요. 여기에서 selected id라고 해서 위에서 아까 만들었던 요거를 좀 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테크닉이 하나 있어요. 지금 myNav라는 거에서
이 함수에다가 매개 변수로 사용자가 클릭한 그 번호가 뭔지. 자, 일단 여기부터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자, 클릭한 그 요소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어디 갔니? 네. 여기에서 클릭한 그 요소의 기본 속성을 막았죠. 그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서 또 디스 쓰면 확 헷갈려 버립니다. 여기서 디스는 누구예요? 이 컴포넌트 자체예요. 우리가 클릭하면 보통 그 녀석을 디스로 받잖아요. 여기서 지금 디스를 못 받아요. 디스를 못 받으니까 이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을 또 불러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자바스크립트에서 또 다른 방법은 이의 타겟이 있어요. 이게 클릭한 그 A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태그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A 태그 안에 누구를 우린 값을 가져오려는 겁니까? 얘를 가져오려고 해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속성명의 값을 가져오는 거 어떻게 쓰죠? 속성의 값을 알아오는 거, 반환받는 방법. 지금 클릭한 그 요소가 A 태그고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id라는 속성의 값을 우리가 뭔지 알아내야 된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속성의 값을 확인하는 방법 뭐예요? 무슨 어트리뷰트? 그렇죠. get attribute죠. 대상이 있고 get attribute 하고 attribute의 이름이 지금 뭐예요? 데이터의 id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겁니까?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클릭한 그 대상은 지금 어떻게 했지? 여기에서 대상은 지금 2의 타겟이 대상이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get attribute 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조금 더 줄여 쓰려고요. 이것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대상의 데이터 id의 속성의 값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get attribute를 쓰지 않고요. 데이터 set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에 있는 문장이랑 아래에 있는 문장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get attribute에서 데이터 id를 가져오는 이거랑 얘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건 쓰려고요. 완전히 같은 거예요. 아니, 데이터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데이터 세트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요것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로 시작하지 않으면 HTML 잘못 짠 거죠. 데이터로 시작 안 하면 A 태그를 잘못 쓴 거라고. 만약에 데이터라고 시작하는 거, 만약에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싶어. href에 있는 걸 가지고 싶어. 그러면 데이터 세트는 못 써요.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어트리뷰트가 데이터로 시작하는 것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어트리뷰트가 데이터로 시작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클릭한 거에 href에 뭐가 있는지를 가져오고 싶어. 그럴 땐 저렇게 쓰는 거예요. 속성명이 데이터로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id에서 myNavs에서 할 일은 요 정도면 되고요. 이제 저 전달받은 onChange 페이지에는 매개 변수가 하나 들어와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값이 메뉴스에 0번째 있는지 메뉴스에 1번째 있는지 2번째 있는지 while 반복문을 통해서 같다라고 한다면 아, 너를 클릭한 거네 라고 해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클릭한 그 A 태그 이어서 볼게요. 자, 2의 타겟으로 해서 myNav에서는 이제 onChange라는 함수한테다가 여기 사용자가 클릭한 그 숫자 1번, 2번, 3번 해서 숫자가 넘어오고 있어요. 자, 그럼 넘어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자, myNav는 저장했고요. app.js에 다시 가봅시다. 자, app.js에 와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넘긴 거를 받아와서 반복문을 작성해 볼게요. 자, onChange라는 걸로 넘어온 걸 app.js에서 쓸 수 있으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매개 변수로 이걸 넘기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냐면 app.js에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 숫자가 지금 FJS로 넘어와야 된단 말이야. 자, 넘어올 자리가 있어야죠. 그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myNav에서 조금 더 작성할 게 있구나. myNav에서 onChange에서 여기에 얘가 조금 길어서요. 얘가 바뀔 수 있게끔 잠깐만 myNav 있고 FJS 다시 갈게요. 자, myNav에서 넘겨준 이 값을 FJS 여기 myNav에 지금 이렇게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써 있고 여기에 지금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없단 말이에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안 해놨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을 매개 변수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매개 변수를 넣을게요. id라는 걸로 받아올게요. 되셨습니까? FJS에서 myNav라는 컴포넌트한테 일을 시킬 때 야,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있어야지만 쓰는 거야 라고 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id라는 녀석이 가지고 오면 우리가 누구를 바꿀 수 있게끔 할 거냐면 다시 FJS 위로 가볼게요. 복잡합니다. onChange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 id를 가지고 이 id가 몇 번인지에 따라서 일을 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이 id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앞서 위에서 여기까지 됐어요? 앞서 위에서 우리가 사용자가 선택한 거는 이라고 해서 위에서 바뀔 수 있는 속성의 값으로 우리가 스테이트 안에다가 selected id라고 지정한 게 있거든요. 잘했습니까? 자, 이거의 값을 아까 우리가 숫자 2라고 해서 그냥 적어놨지만 자, 이제 저 값을 어디에서 바꿀 수 있게끔 할 거냐면 자, 여기는 이제 값이 없어도 돼요, 사실. 이 값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얘는 아무것도 사실 값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얘를 열자마자 저건 활용 안 할 거거든. 복사할게요. selected id라는 저 state의 값을 내려와서 사용자가 이 녀석을 클릭했다면 넘어오는 id 이걸로 여기 스테이트 안에서 우리가 모드를 바꾼 것처럼 지금 누굴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selected id를. set state 안에다가 화면과 같이 작성합니다. selected id는 여기에다가 id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세미콜론을 찍었었네요. 자, id만 쓰면 되는데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스크립트 쓰는 곳이고 중괄호 안에 있으니까 중괄호 안에 얘랑 뭐가 달라요? 예, 똑같이. 지금 요게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용자가 얘를 클릭했어.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1번이잖아요. 그 1번이 어디로 넘어와요? 여기로 넘어와. 그걸 여기에 썼고 그걸 여기에 저장했고 상관이 없죠. 왜냐면 이제 setSt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걔를 바꾸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이 ID 만든 거 있잖아요. 이 ID 어떻게 만들었죠? 다시 myNavJS 좀 가볼게요. myNav에서 데이터 ID하고 이렇게 적은 거 이거 HTML로 치면 저거의 결과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게 나올라나? 에러가 있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A 태그에 제가 이제 스크립트가 다 활성화돼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HTML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숫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기에 분명히 얘가 숫자 0처럼 보이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선 얘를 숫자로 안 가져오고 문자로 가져와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연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더하기 뺄셈이 안 돼요. 물론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거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아니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얘랑 비교할 거거든요. 이 숫자랑 여기에 있는 요거랑. 자, 지금 여기에 따옴표가 없죠. 따옴표가 없다는 얘기는 제 데이터 타입은 숫자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myNav에서 넘어오는 이 녀석은 이렇게 쓴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제 타입이 뭐다? 스트링이에요. 문자예요.
쟤랑 누구랑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냐면 얘랑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에러가 납니다. 뭐 다르다고 나올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서 쟤하고 같니라고 할 때 equal 두 개를 쓰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지금 숫자 1이랑 문자 2랑 같냐라고 할 때 이러면 얘는 true예요, false예요? true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true예요, false예요? false예요. 그죠? 앞에 있는 건 넘버고 뒤에 있는 건 스트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쓰면 문제가 생기니까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저 아이디로 넘어오는 거를 내려와 볼게요. 얘를 숫자로 바꾸는 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넘버라고 해서 넘버라는 함수 안에다가 저 아이디를 넣어버리면 얘를 숫자로 바꿔줘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넘버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쟤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parse int가 있었죠. parse int하고 int하고 여기에다가 id 이렇게 넣어도 똑같아요. parse int도 정수로 바꾸는 거, 숫자로 바꾸는 거였었습니다. parse t가 없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selected id라는 거에 숫자가 바뀔 수 있게 했어요. 언제? 사용자가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누굴 클릭하든 그 아이디가 여기 아이디에 넘어오고 그 아이디가 위에서 만들었던 selected 아이디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의 값이 바뀌니까 위에 올라가서 누구의 값이 바뀐다고요? 이 컴포넌트 안에서 쓸 수 있는 변수명인 얘의 값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의 값이 이 0번째, 1번째, 2번째에 있니 없니 이제 반복문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거 selected id가 복사할게요. 중간에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요게 이제 책에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값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뭘 쓰고 있냐면 디버거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자, app.js에서 내려와 볼게요. 여기에서 에러가 나겠는걸? 여기 아직 완성을 안 해서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할게요. 반복문 쓰려고 했던 부분 잠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적었다면 에러 나서 안 나올 거니까요. 자, myNav에 가서 함수 안에다가 myNav 여기 id에서 여기에서 잠깐 멈춰라고 해서 디버거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리액트에서 쓰는 문법입니다. 디버거라고 해볼게요. 앱 좀 잠깐 새로 고침 좀 했고요. 우리가 이제 콘솔에서 어느 부분을 봐야 돼요? 클릭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HTML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디버거해서 멈춰 있어요. 거기에서. 확인됐습니까? 자, 디버거하고 얘가 뭘 알려주냐면 친절하지 않습니까? 여기. 얘가 몇인지 알려줘요. 제가 좀 전에 누구 클릭했죠? HTML 클릭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뒤로 얘를 잠깐 플레이를 해서 다시 CSS를 클릭해 볼게요. CSS를 클릭했더니 좀 이렇게 볼게요. 야야야, 조금만 늘려볼게요. 어떻습니까? 아이디는 2번이래요. 자, 여기서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확인됩니까? 내가 클릭한 숫자가 id라는 매개 변수로 몇 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거를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딱 멈춰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다시 끝에까지 다 실행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다시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해 보면 3번이라고 해서 아이디가 잘 찍히고 있습니다. 값이 확인됐으니까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매치되는 거에 따른 제목과 설명을 출력할 수 있게 되었네요. 얘를 클릭하면 디버거에 있는 위치에서 개발자 도구 보고 있을 때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딱 멈춰서 이전의 항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클릭한 거에 id에서 id 값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 플레이해서 resume 해서 멈췄던 거를 뒤에까지 진행이 되라고 하고 여기 CSS를 눌렀을 땐 2번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id가 넘어왔다는 얘기는 이 id 값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숫자로 바꿨고 그리고 selected id의 값도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디버거의 위치를 저 밑에 바꾸면 얘도 알려줄라나? 디버거를 여기에도 넣으면 어떨까? 잘라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는 속성이라서 저기선 작동을 안 하고 그러면 함수 D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디버거의 위치를 스테이트 D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알려주나 또 볼게요. 디버거의 위치를 setState 함수 D에다가 넣어봤어요. 네, 그래도 여기서 알려주는 건 매개버스 id뿐이 없네. 여기서 콘솔 로그로 해서 얘가 몇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뭐 모르겠네요. 당연히 뭐 setState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id 들어온 걸로 바꿔놨을 거니까 얘가 바뀌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HS에서 위에 아까 read 모드일 때 할 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까 주석 처리했던 거 다시 살릴게요. 자, read 모드일 때 할 일 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클릭한 id 넘어와서 selected id 바꿔줬으면 그 selected id가 기존에 누구랑 똑같니? 라고 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볼게요.